선택. 심영옥.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삶은 매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어떤 선택은 관건적인 갈림길에서의 선택이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 딸은 대학 입시를 1년 앞둔 고중 2학년 때 진로 문제로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딸은 나와 남편의 나색을 흘끔흘끔 살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데 전 음악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지금껏 부모가 짜준 각본대로 열심히 공부해온 모범생 딸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니 그야말로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시댁이나 친정 쪽에 음악의 소질이 있는 사람만 있어도 유전자를 물려받았겠거니 하고 선뜻 동의했으련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 듯한 발언에 나와 남편은 말문이 막혀 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딸은 확신에 찬 눈길로 우리를 보았고 추호의 동요도 없어 보였다. 전 음악이 점점 흥미롭고 앞으로 음악을 선택하여 실패한다 해도 절대 부모님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태도는 단호했다. 아무리 설득해도 딸은 요지부동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취미로 배워둔 피아노 실력으로 과연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앞으로 취직은 또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된단 말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나와 남편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나 나나 음악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다행히도 남편의 직장 동료 가운데 중앙음악학원을 졸업한 아들 며느리를 둔 분이 계셨다. 우리는 과일을 사들고 그 댁으로 찾아갔다. 그분은 본인이 아들을 뒷바라지하던 10여 년의 풍부한 경험을 얘기하시며 폭넓은 조언을 해주셨다. 우리 딸은 음악 전업 지식이 부족하나 기타 학과 성적은 비교적 우수하니 전업 성적과 입학시험 성적을 각각 50%씩 채점하는 중앙음악학원 음악치료학부에 지망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중앙음악학원이라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학교가 아닌가.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딸이 어찌 예술학교를 지향하고 준비해온 아이들과 경쟁하여 시험을 통과한단 말인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고중 3학년 학생은 3월 초에 예능시험을 본다고 했다. 예능시험 볼 날이 1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인터넷에서 북경에 거주하는 1대1로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을 찾아보고 남편은 딸을 데리고 북경으로 갔다. 딸은 집이란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나갔다. 18살 여자애가 난생 처음 집을 떠나 친구도 지인도 없는 낯선 대도시에서 혼자 공부하고 생활해 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15개월밖에 남지 않은 예능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해야 했다. 멀리에 있는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영상통화뿐이다. 딸은 영상통화할 때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립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벌에게 쏘인 듯 아파났다. 매일 퇴근할 때면 곧바로 딸 신변으로 날아가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싶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할까. 고맙게도 딸은 낯선 대도시에서 잘 적응해 나가며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성적도 현저하게 상승하였고 서툰 솜씨지만 스스로 밥도 잘 챙겨 먹는 것 같았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지루하고 눈도 많이 내렸다. 나는 낮에는 직장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지만 밤이 되면 머릿속이 온통 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저녁 시간은 마치 군뱅이처럼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손꼽아 기다리던 겨울방학을 하자 나는 그날로 고속열차를 타고 딸에게 달려갔다. 북경역에 도착했을 때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밀물처럼 밀려나가는 인파 속에서 딸은 한눈에 나를 알아보았다. 딸은 훨씬 성숙해 보였고 얼굴에는 제법 어른스러운 기품이 보였다. 딸은 한달음에 달려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반가움으로 활짝 핀 딸의 얼굴에서 눈물이 실 끊어진 구슬마냥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소고기 장조림 가져왔어요? 그동안 엄마표 반찬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만나자마자 장조림 타령일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쳐 올랐다.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우리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늦게 와서 미안해. 나는 딸을 오래오래 안아주었다. 한없이 애틋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듯 눈송이들이 하염없이 내려앉았다. 딸이 근심 걱정 없이 공부를 더 잘하도록 나는 설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곁에서 챙겨주었다. 1차 시험을 치르던 날, 딸은 하얀 드레스에 하얀 구두, 깔끔한 올림머리에 옅은 화장을 하고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늘씬한 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이른 봄이라 양지 바른 곳에는 화사한 벚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꽃 구경할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다. 나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합격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시험 잘 봤니? 나는 딸이 시험장을 나서기 바쁘게 다가가서 물었다. 노래도 잘 불렀고 피아노 준비곡도 평소 실력만큼 발휘했는데 즉흥 반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틀 후에 시험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일각이 여삼추였다. 걱정해도 소용없으니 마음 다잡고 2차 시험 준비나 잘해보자. 엄마로서 위로의 말은 해주었지만 쉰을 넘긴 나도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걷잡지 못했다. 내가 이러한데 하물며 19살짜리 딸의 마음이야 오죽할까. 사흘째 되던 날, 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성적조회부터 했다. 딸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더니 번개같이 달려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합격이에요, 합격. 7개 시험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즉흥 반주였는데 합격했다. 우리는 입학 통지서라도 받은 듯이 환호했다. 태산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더니 손가락 근육이 과로로 인해 염증이 생겨 힘들어하면서도
죽기 내기로 연습하더니 드디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역시 성공은 노력하는 자의 편인가 보다. 2차 시험은 단체 면접과 개인 면접으로 나눠서 보았다. 단체 면접 점수가 83점, 개인 면접 점수가 90점으로 순조롭게 통과했다. 3차 시험에서는 음악 이론 74점, 시창과 화음 듣기 평가 78점, 가곡 상식 90점을 받았다. 음악치료학부에서 지원자 99명 중 18명을 뽑았는데 딸이 예능시험 총점 5위를 차지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적표를 받고 온몸이 하늘로 둥실둥실 떠오를 것만 같았다. 수고 많았어 우리 딸. 너무 장하다. 나는 딸을 와락 부둥켜 안았다. 15개월간 얼마나 힘들고 피타는 노력을 했을까. 어린 나이에 홀로 타향에서 공부하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미안함, 고마움,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와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대학 입시만 잘 보면 되었다. 1년 넘게 학교 수업을 못했으니 매일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딸은 대학 입학시험에서 582점을 받았다. 이렇게 예능시험 점수와 합산하여 1등이란 성적으로 중앙음악학원 음악치료학부에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온 세상의 행복을 독차지한 것 같았다. 애초에 과감하게 음악의 길을 선택한 딸이 대견스러웠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딸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식은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이 자신의 선택을 잘 마무리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뿐이다. 사랑하는 딸아, 앞으로도 중요한 시점의 갈림길에서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올바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앞날을 멋지게 갖고 나가길 바란다.